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종학 교수입니다. 2022년 9월 유명한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 그 아들분이 자폐 아동이었는데 자폐 아동이 본인을 담당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특수교사 선생님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아동학대를 당했다 하는 내용이 문제가 됐었고, 그 수사 결과 검찰에서는 특수교사에 대해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 라고 해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당시 1심 법원에서는 검찰의 입장과 같이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범죄 사실이 인정이 된다 라고 하면서 유죄를 전제로 다만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들을 고려해서 선처한다는 의미로서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당시 담당 특수교사는 본인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없다라고 하면서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 항소를 냈었죠. 그런데 오늘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판결에서는 제1심 판결과는 정반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1심 판결과 이번 항소심 판결이 갈라지게 된, 결론이 다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당시 특수교사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있었는데, 이 녹음이 실은 특수아동이 부모님에 의해서 특수아동이 가방에 몰래 넣어졌고, 그것이 교실로 반입됐고, 그 상태에서 특수교사가 자폐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듯한 내용의 발언이 녹음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녹음에 의하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 그때 법정에서 쟁점이 됐던 것은 과연 자폐 아동의 가방 속에 몰래 들여온, 그래서 녹음이 된 그 녹음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있을 것인가 문제됐던 거예요. 즉 형사법정에서는 아무리 명백한 증거를 할지라도 그 증거가 위법한 방법에 의해서 수집된 증거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원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과연 이 자폐 아이의 가방 속에 들여다와서 녹음한 그 녹음이 과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냐 하는 것이었고, 만약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면 그 증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럼 결국은 무죄 판결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위법한 수집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를 쓸 수 있다면 그 녹음 파일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증거였었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에서는 유죄의 증거를 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는 정반대로 유죄의 증거를 쓸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기본적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을 때, 비밀리에 녹음했을 때 대화자 간의 녹음은 기본적으로 위법한 녹음이 아닙니다. 처벌 대상도 아니고요. 그런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제3자가 녹음하면은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은 그러한 녹음은 위법하게 수집된 녹음이기 때문에 형사법정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교실에서 교사와 아동 사이에 있었던 대화는 과연 공개되지 않은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특수한 범위 내가 되잖아요. 교실이라는 한정된, 특히 교사와 학생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되지 않은 장소로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쟁점은 무엇이죠? 이것이 과연 위법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었는데, 1심 법원에서는 당시에 자폐 아동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었다면 위법한 수집 증거로 볼 수 있지만
자폐아동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폐아동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가방에 몰래 들어져서 녹음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든가 또는 위법한 것이 아니라든가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증거를 쓸 수 있다라고 봤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론을 받아들여서 1심 법원에서는 유죄의 증거로 삼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선고유예 판결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항소심 판결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맞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무슨 증거로? 유죄의 증거로. 즉 정서적으로 아동학대를 혐의에 대한 범죄 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 기본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즉 타인간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했을 때 그것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를 쓸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판결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건처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인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폐 아동과 같은 특수한 사정에서도 그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그래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특수 사정에 있어서만큼은 자기를 지킬, 보호할 별다른 뾰족한 수단을 강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증거를 쓸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1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특수사정을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를 쓸 수 있다고 본 것이고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는 그런 특수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유죄의 증거를 쓸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맞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것을 본다 할지라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유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되는 이 현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연 검찰에서는 이제 무죄를 받았으니까 상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상고를 하게 된다면 대법원은 또 어떤 판단을 할까요? 일반적인 법리에 비추어서 비밀 녹음 동의받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 그래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1심과 같이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그런 경우에서만큼은 유죄의 증거를 쓸 수 있다라고 할 것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또 나온다면 그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법리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